안녕하세요. 3부 시작과 함께 돌아온 호랭박사입니다. 3부 프롤로그 우처구 울어본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2부 끝나고 영상 업로드를 안 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본업에 힘쓰느라고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요. 이제 3부가 시작됐으니까 저도 다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호랑이 형님 3부가 시작됐습니다. 6월 2일 목요일 저녁에 예고도 없이 3부 프롤로그가 업로드가 됐죠. 저도 진짜 깜짝 놀라서 바로 봤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가님께서 3부의 주요 내용이 흰산 일족과 항마전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프롤로그부터 그냥 노빠꾸로 독자들이 궁금해하던 떡밥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3부 프롤로그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태고적 신들의 싸움과 흰산. 흰산 일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작품에서는 먼저 태고적 신들의 싸움과 그로 말미암아 탄생한 흰산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처구 울어본, 만주족의 창세 신화이자 만주어로 조상신들의 이야기라는 뜻인데요. 이 신화에는 수백 명이나 되는 신들의 갈등과 전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만물을 창조한 하늘의 여신 아부카 허허와 그녀의 떼어진 몸에서 생겨난 악신 예루리의 전쟁이 주된 내용인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아부카 허허는 땅의 신 바나무 허허, 별자리 신 와로두 허허와 함께 오랜 전쟁 끝에 예루리를 제압하게 됩니다. 호형에서 나온 일러스트를 보면 이렇게 여신 셋이 검을 들고 예루리를 공격하고 있고 뭔가 하늘의 운석 같은 것들이 이것을 돕고 있는데요. 신화에서는 아부카 허허와 예루리의 마지막 싸움에서 별자리의 신 와로두 허허가 별들을 모아서 한 줄로 진을 쳐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작가님께서는 아마 그것을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신화의 내용인데요. 이제부터는 호형에서 설정이 추가가 되죠. 여신 아부카 허허는 먼 훗날 예루리의 부활을 예견하고 자신의 힘을 신령한 땅에 묻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흰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흰산의 힘이 영험한 이유는 바로 태고적 신이 남겨둔 힘이기 때문인 거죠. 흰산은 여신의 영험한 힘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자들을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수천 수만의 괴수들이 흰산에서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생김새를 보면 다들 동양 신화에서 사흉수라고 불리우는 네임드 괴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군기로 보이는 종족인데요. 이미 호형에서 언급된 적이 있죠. 호랑이 형상의 갈고리 발톱을 하고 한 쌍의 날개로 능히 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철로 보이는 종족인데요. 온 몸이 털로 뒤덮여 있고 머리에는 양의 뿔이 달려있다고 하죠. 마지막으로는 도올입니다. 도올은 사람 얼굴에 멧돼지의 송곳니가 있고 꼬리가 매우 길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호형에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죠. 태고적 도올과는 약간은 다르게 열등화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흉악한 괴수들에 맞서서 홀로 맞짱을 뜨고 있는 강력한 존재가 있는데요. 정체는 바로 동양 신화에서 사방신 중 하나로 불리는 백호였습니다. 흰산 일족의 조상이 드디어 나왔죠. 그동안 흰산 일족의 정체가 해태니, 천호니, 유고니 여러 가설들을 알려드렸었는데요. 3부 시작도 하기 전에 프롤로그에서 정체를 까버리셨습니다. 덕분에 앞으로 흰산 일족의 서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백호 혼자서 군기, 도철, 도올과 1대3으로 싸워서 싹 다 제압하는데요. 흰산이 원하는 강함을 보여주자 흰산이 백호에게 먼저 뭔가 말을 건넵니다. 이 백호가 바로 흰산의 초대 주인인 불암이고요. 백호 불암은 흰산의 힘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의 숙명임을 깨닫고 흰산의 주인이 되죠. 아마 흰산이 그에게 전달한 숙명은 악마 예루리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너희 일족이 흰산의 힘을 지켜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품에서는 하늘이 열릴 때까지 흰산의 힘을 지킨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아바이가 일영에게 입버릇처럼 했던 말도 새로운 하늘이 열릴 것이다 였고 백호들이 흰산의 힘을 지키는 것도 하늘이 열릴 때까지고 이번 프롤로그에서 완달이 별의 계시를 보고는 곧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늘이 열린다라는 이 말이 일영과 압카의 후계 구도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흰산의 주인 탄생을 뜻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프롤로그를 보면서 어쩌면 악마 예루리가 부활한다의 뜻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마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흰산의 힘을 지킨다라고 하면 말이 되기는 하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건 작품을 계속 보면서 알아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2. 역대 흰산의 주인들. 초대 흰산의 주인 불암을 거쳐서 2대 도태, 3대 대백, 4대 완달에 이르기까지 흰산 일족은 성공적으로 후계를 이어가며 흰산을 지킵니다. 당연히 역대 흰산의 주인 모두 하얀 머리에 백액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미 웹툰 댓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대 흰산의 주인 이름들은 모두 과거 백두산을 불렀던 명칭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 산해경 대항북경에서는 불암산이라고 했고 3, 4세기경에는 도태산, 당나라 시대에는 태백산이라고 불렸다고 하죠.
복식도 조금씩 다른데 특히 3대 대백의 경우는 고구려의 갑옷과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인간 세력이 고구려였으니까 자연스럽죠. 작가님께서 이미 2부 후기에서 밝히셨듯이 영험한 존재들 입장에서는 인간의 민족 구분은 큰 의미가 없고 그저 사는 시대나 지역이 겹치는 인간의 복장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크게 의미를 둘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어서 4대 완달이 거대한 흑룡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완달이 칠성 도끼를 들고 흑룡과 싸우는 이 장면은 만주족의 영웅 설화인 여진 정수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도끼를 자세히 보시면 북두칠성이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주족의 창세 신화에서 만주족의 영웅 설화까지 이쯤 되면 작가님이 혹시 만주족이 아닌가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여튼 여진 정수의 내용을 보자면 먼 옛날에 흑룡강을 어지럽힌 흑룡, 백룡, 청룡을 완달과 여진이라는 부부가 물리쳤다는 내용입니다. 완달은 칠성 도끼로 공격하고 여진의 삼실은 용의 몸통을 묶었는 데 쓰였다고 하죠. 여기 새를 타고 날면서 세 가닥 실을 흩날리는 인물이 바로 여진인 것 같아요. 설화에서는 부부로 나오는데 작품에서는 왠지 부부는 아닐 것 같고 전장을 함께 누비던 동료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완달이 흑룡과 싸운 이유는 명확히 모르겠지만 맥락상 흰산의 힘을 두고 다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완달은 왼쪽 눈에 큰 부상을 입은 듯이 보이는데 흰산의 힘을 받은 존재가 저 정도의 부상을 입을 정도라면 저 흑룡도 엄청나게 강했던 것 같죠. 백호도 여튼 범의 일종이라고 치자면 아린이 말한 대로 범의 상성상 무드리 종류에게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영이 왜 그렇게 용을 무서워했는지도 이해가 갑니다. 4대 흰산의 주인인 완달이 곤욕을 치르는 존재라면 일영 수준에서는 감히 싸움을 걸기도 어렵겠죠. 3. 별의 계시와 거대한 기운. 완달이 흑룡과 싸운 날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발의 보력 2년이면 서기 775년인데요. 2부 마지막에 일영이 아린의 손을 잡고 등장했던 그 장면이 대략 920년경이라고 2부 251화 리뷰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때로부터 약 150년 전의 상황이고 아직은 일영과 압카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거대한 완달성인데요. 주변이 험준한 산악지형인데 산 위에 거대한 성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흰산 고원에 있는 고성과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른쪽 성의 벽면이 조금 더 매끈하고 전체적인 외관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성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작품에서 언급되기를 흰산 고원에 저런 성체가 여기저기 많다고 했는데요. 흰산 일족은 흰산과 가까운 고원에 여기저기 성을 쌓고 살았고 추위가 지내던 고성과 이번에 등장한 완달성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완달은 발의 보력 2년에 별의 계시를 받는데요. 먼 곳에서 거대한 기운이 일어났고 영혼과 예언의 존재들이 그 기운을 느꼈다고 합니다. 완달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곧 하늘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번 대에서는 아닐 거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닥친 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하늘이 열린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어렵죠. 흰산의 후계자가 점지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악마 예루리의 부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연장선에서 이번 대는 아닐 거라고 여겼는데 라는 말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이번에 낳은 자식들 중에서는 적절한 후계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둘째, 4대 흰산의 주인인 나 완달의 재임 기간 동안에는 예루리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역시나 하늘이 열린다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지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완달은 이내 뭔가 결심한 듯이 아들들을 불러들이라고 합니다. 그의 뒤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백호의 그림이 거대하게 그려져 있네요. 일단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일영과 압카 외에도 여러 자식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불러다가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하네요. 하늘의 계시가 있었으니 이제 후계를 정하겠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악마 예루리가 부활할 것 같으니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할까요? 이건 다음 화에서 바로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일영이 압카보다 먼저 후계자로 선택받았다는 정황은 이미 2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아바이, 즉 완달이 일영 몰래 자신의 다음 후계자로 압카를 지목했다는 언급도 있었고 흰산의 주인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영에게 너의 과업이 아니다 라고 단념시키는 내용도 있었죠. 만약 다음 화에서 후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일영이 먼저 점지되는 내용으로 전개될 듯 합니다. 여기까지가 3부 프롤로그의 내용입니다. 만주족의 신화, 설화의 내용이 각색돼서 호영 세계관의 근간을 만들었고 흰산의 주인이 맡고 있는 임무는 무엇이며 흰산 일족의 정체가 백호라는 것까지 알게 됐죠. 근본적인 궁금증이 꽤 많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어질 흰산 일족의 스토리에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에서 호영의 세계관 설정이 드러나면서 독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중입니다. 특히 악마 예루리가 아린이나 압카, 추이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처구 우러본 신화에서 예루리의 주된 능력이 어둠, 얼음, 무한 자가 증식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과 연결해서 이런저런 추측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린에 대해서는 흰산의 선택을 받았으면서 선하지가 않고 마귀 취급을 받는 게 이상하다. 예루리에게 뭔가 잠식당한 것 같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압카에 대해서는 귀신굴에서 예루리에게 뭔가 힘을 받았기 때문에 흰산이 즉위를 안 시켜주는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추이가 뭔가 거대한 존재와 영혼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설정인데요. 여기에 또 예루리가 붙어서 추이가 예루리의 화신이고 그래서 귀신굴에서 살아 돌아왔고 구망도 이를 눈치챘으며 일령이 불길해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고 얼음으로 가두는 능력 또한 예루리의 힘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루리가 얼음을 사용한다는 건 신화 속의 내용이지 호영 세계관에서 차용된 내용인지는 일단 알 수가 없죠. 원래는 신화 속 존재인 사흉수나 백호 또한 호영 세계관에서는 신적 존재가 아니라 각자 종족을 거느린 영험한 생물 정도로 차용이 된 걸 보면 신화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작가님의 각색이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화적인 내용을 근거로 호영 세계관을 예측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이가 정체불명의 존재와 혼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가 사용하는 차갑고 사나운 기운은 예루리의 힘이 아니라 흰산의 힘이라는 것을 무팽히 인증한 상태이기도 하죠. 이처럼 작품에서 이미 나온 설정과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설정이 마구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뭔가를 추측한다는 것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요. 천천히 작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뀐 썸네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산군이었고 2부에서는 빠르였는데요. 3부에서는 과감하게 아린인지 일령인지 모를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가만 보면 왼쪽 머리에만 검은 브릿지가 있고 오른쪽 머리에는 없죠. 아마도 아린을 만들기 전에 일령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3부의 주요 내용은 4대째 순탄하게 진행되던 흰산의 주인 후계 작업이 왜 5대에 와서 뒤틀어졌는가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흰산 일족 중에 후계로 선택받지 못한 경우 흰산에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흰산을 속이려고 작은 것을 만들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일령의 오손인 아린, 압카의 오손인 흰눈썹이고요. 단순히 흰산을 속일 목적으로 만든 존재들이 어쩌다가 흰산의 선택을 받아서 선조들을 다 내쫓고 흰산을 차지하게 되었는지, 이후 흰산은 왜 아린을 제외한 흰산 일족은 전부 출입을 금지시킨 건지, 항마전이 어떻게 전개돼서 아린이 소멸했는지도 3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게다가 압카가 유독 흰산의 힘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여신의 힘을 지킨다는 일족의 대의 말고도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심지어 그 힘을 자기가 못 받는다고 선조들이 지켜온 흰산을 파괴하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동안 호영이 작품의 배경과 과거에 대해서 회상 장면을 통해 살짝씩 보여줬다면 3부에서는 베일에 쌓여져 있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고요. 4부부터는 보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다이나믹한 전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